폐경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찾아오는 병이 아닌 병이죠. 폐경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성생활도 60대, 70대도 많이 하세요. 근데 성생활을 잘 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안녕하세요. 산토대이사 원영서입니다. 일단 요즘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점점 고령화된 사회인데, 그리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폐경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경된 시기가 제각각이긴 한데, 자, 우선은 먼저 폐경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폐경의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폐경이라는 거는 제일 쉬운 진단은 생리를 3개월 이상 안 하면. 근데 물론 젊은 여성의 경우 막 뭐 3, 4개월, 심지어는 1년 동안 생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폐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무월경이라고 해요. 무월경, 월경이 없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는 것도 의심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기형적인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궁이 없다든지 그런 데서 생리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리거나 젊은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들은 이제 40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3개월간 생리가 없다고 하면 이제 폐경으로 진단하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경우죠. 갱년기 증상은 폐경이 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폐경이 되기 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폐경이 됐는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폐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자,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막 얼굴 화끈거린다, 식은땀이 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잠이 안 온다. 이때 나이가 이제 평균 우리나라 폐경 연령이 49.7세인데 그러니까 50세 가까이 되죠. 이때가 이제 자식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바빠. 보통 남성들이 40대에 이제 완숙미가 있고 50대가 되면 이제 정점에 이르잖아. 모든 전문가가 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성은 외로워. 아이들도 없고 남편은 자기 일 바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더 힘들어지고 우울증도 올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증상으로 우리가 폐경을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르몬 검사죠. 호르몬 수치를 봐가지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농도는 정상보다 훨씬 떨어져 있고, 난포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난포자극 호르몬, 영어로 FSH인데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이제 높아지면은 수치가 점점 증가하면은 이제 폐경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폐경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초음파도 볼 수 있어요. 초음파 보시면은 난소가 작아져 있어. 난포들이 잘 안 보여. 그러면은 이제 난소가 기능을 다 했구나, 더 이상 이제 배란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요즘에는 얼굴을 봐요. 다 얼굴이 벌써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짜증이 나요. 짜증. 그래서 폐경기 여성이 오면은 저는 반짝 긴장을 합니다. 왜?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저를 막 째려보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다 짜증이 나. 이런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없어지니까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증상이 처음부터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 불편한 게 없어. 그래서 뭐 굳이 뭐 폐경기라고 해서 내가 뭐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폐경이 되면은 과연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죠. 뭐 약을 먹으면 이게 유방암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매일 약을 먹는다는 것도 이게 좀 그런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약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장점이 더 많으면은 약을 드시는 건데, 호르몬제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호르몬제의 장점은 당장은 갱년기 증상을 이제 일단 완화시키는 거죠. 막 얼굴 화끈거리고 식은땀 나고 짜증 나겠죠. 특히 여름에 더 더운데, 그죠? 그래서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이제 단기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비뇨생식기 위축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질 입구, 질 안쪽, 그 다음에 요도 주변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위축이 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성기능도 떨어져, 성욕도 떨어지고, 막 성생활이 막 싫어. 그것이 이제 결국 갱년기의 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기능 문제도 생기지만 요도염, 방광염도 잘 걸려요. 그리고 건조증이 계속 오래 더 지속이 되면 이제 성교통도 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뇨생식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좋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먹는 것만으로도 좀 그렇고 바르는 게 있어요. 호르몬제를 바르시면 더 금상첨화고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뼈가 약해지는데, 이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이야. 당장은 뼈가 약해지진 않는데 서서히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골밀도 감소가 되면은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뼈가 쉽게 잘 풀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거를 예방해 주는 거죠. 그게 가장 흔한 이유인데 거기 기타 이유로는 뭐가 있냐면 치매랑 관련이 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먹는 분들보다는 안 먹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대장암도 호르몬제를 먹는 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사람의 수명이 100세 시대인데 폐경이 50세 전후로 되잖아요. 그러면 전 인생의 절반을 폐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만큼 남은 여생을 폐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실 뭐 60세 장수만 세대고 70세 되면 이제 오래 살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건강하신 분이면 80세는 다 넘겨요. 그리고 90세도 여성분들, 남성들보다도 수명이 길잖아요. 그런데 호르몬제를 초창기에 이제 폐경이 됐을 때 안 드셨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질환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드시는 거를 이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다만 문제, 유방암이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유방암이 일단 진단을 받으신 분은 드시면 안 돼. 무조건. 그리고 사실 유방암이라는 거는 원인이 다양해요. 근데 사람들이 호르몬제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유방암에 있어서 호르몬제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호르몬제를 먹으면은 유방의 암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방암을 진단하고 나서지. 그러니까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면은 그 호르몬제를 먹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방암이라는 게 호르몬 양성인 유방암도 있지만 호르몬 음성인 유방암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호르몬제가 모든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돼. 적어도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 검사도 유방암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에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하고 남은 1년은 근처 가까운 산부인과나 근처 종합병원에서 하시면 좋고 국가에서는 또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같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또 하나의 이제 문제, 체중이 들었다. 체중이 들어서 저는 호르몬제 끊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논문을 찾아보면은 오히려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체중이 증가했을까? 나는 분명히 약을 먹기 전에는 체중이 안 들었는데 이거 약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호르몬제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호르몬제는 체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몸에 수분 조류 현상이 생겨서 붓는 거예요.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호르몬제를 끊는 게 아니라 약을 바꾸면 되지.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호르몬제를 안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끊어버린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피가 처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겁이 나겠죠. 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호르몬제로 이게 출혈이 있으면 이제 놀라겠죠. 근데 대개는 그렇게 해서 약을 끊어버리면 출혈이 더 많아져요. 오히려. 제가 호르몬제를 드실 때 항상 일정한 시간에 드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호르몬이라는 것이 농도가 일정해야 돼. 하루는 아침에 먹고 하루는 저녁에 먹고 이러면 농도가 불규칙해지면서 그것도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출혈이 있었네? 하면서 약을 또 끊으면 더 출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보시면 약을 들쑥날쑥 드신 분들이 많아. 습관이 안 돼가지고 깜빡했네? 하면서 늦게 먹고 그러면 이제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물론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뭐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마다 약을 드셔도 출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대개는 2, 3개월 정도 그러다 말아요. 그걸 넘기면은 괜찮은데 그거를 못 넘기고 한국 사람들 조급하잖아. 아예 나 안 맞나 보다 하고 그냥 약을 끊어버리는 우를 범하시는데 장점이 더 많은데 그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기는 안 되겠죠. 너무 이른 거죠. 폐경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찾아오는 병이 아닌 병이죠. 근데 과거에는 호르몬제를 잘 복용을 안 했죠. 60세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까도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100세 시대다 되다 보니까 폐경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성생활도 60대, 70대에도 많이 하세요. 근데 성생활을 잘 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호르몬제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50세부터 폐경 초기부터 약을 드신 분들 중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면 60대에도 계속 드시게 해요. 그러면서 꾸준히 성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냥 기동량으로 들은 거, 그 다음에 호르몬제 먹으면 무조건 유방암, 나는 약 먹는 거 자체가 싫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